안녕하세요. 어느덧 교육 영상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6주 동안 영상 교육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주시고 또 고민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이기석 선생님 또 원희정 선생님께도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서 교육받는 또 접하게 되는 진화론과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과학 이론과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창조 이야기가 부딪힐 때 우리 아이들은 창조 이론에 대해서나 과학 이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또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까요? 당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은 교회 생활을 꽤 열심히 하기도 하고 신앙도 어느 정도 성장한 친구들이지만 그런 과학 이론을 접하게 됐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그리고 21세기 교회연구소가 공동조사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그 발표에 따르면 지금 10대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의 그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7.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은 인구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율 그대로 이제 10대들이 교회에 나가는 비율들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위안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10대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한 분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그 학생의 비율이 무려 8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확률은 90%나 됩니다. 우리 교육기관의 한 기관을 봤을 때 그 기관 아이들의 85%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90%는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5%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왔다는 것은 그만큼 전도가 많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면밀하게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면 교회가 재밌기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또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친구들도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전도의 비율이 많지 않다는 것,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만큼이나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모태신앙 혹은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그 10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공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세계관과 그리고 과학 이론을 배우는 그 친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를 당연히 믿지 않고 빅뱅 이론이나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설로 여기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똑같이 교회 다니는 자라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부모님과의 대화도 없이 또 교회에서의 이러한 대화나 도움 없이 그 빅뱅 이론과 진화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영상 시간에 딱 두 가지, 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고 또 이것을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과 종교, 창조와 진화,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를 믿고 그리고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빅뱅과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창조이든 아니면 진화이든 과학이든 종교이든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방관자 혹은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만 진화의 과정도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화를 믿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현장에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않고 과학 이론을 통해서 빅뱅과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진화론자의 교육을 많이 받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귀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현대의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내용은 무려 몇천 년 전에 우리와 다른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근당의 문화 속에서 기록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글로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 이론으로 이 창세기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시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배우고 있는 빅뱅 이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더 잘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대화를 나누고 이것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빅뱅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현재 관측한 어떤 자료들이나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 여러 가지 공식들, 이론들을 토대로 과거에는 이랬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 관측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면 초기 우주는 더 작은 지점에 모여 있을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빅뱅 이론이 출발하는 것이죠. 초기 우주가 아주 작은 밀도로 모여있는 그 우주가 폭발했을 때에 그때 수많은 초기 물질, 쿼크들이 흩어졌고 거기서 발생한 그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쿼크들이 모여서 융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다시 융합하여 초기 우주 물질인 수소와 헬륨을 만들었고 지금도 우주는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던 이 수소와 헬륨들이 어느 지점에서 중력으로 인해서 한 지점에 모이게 됐을 때 그것이 다시 융합되어 별을 만들게 되고 이 별 내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다시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탄소나 질소, 산소와 같은 다른 원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별이 초신성을 통해서 오랜 기간 지난 후에 초신성을 통해서 폭발하게 됐을 때 우주 공간으로 이제는 더 다양한 원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오늘날 지구는 산소가 대부분의 재료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행성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빅뱅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빅뱅 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 엄청나게 광활한 이 우주가 초기에는 한 지점으로 모여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엄청난 것들이 그 엄청난 밀도로 모여져 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빅뱅을 통해서 흩어지게 됐을 때 그 초기 물질인 쿼크 그리고 중성자 양성자는 과연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는 것이죠. 과학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도 그것은 어떠한 이론으로도 밝혀낼 수 없고 신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우주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의 영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이제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온 우주의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 또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주로 네 가지, 수소, 질소, 탄소, 산소 이 네 가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 몸의 60%에서 70% 정도가 물인데 물은 수소 2개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대부분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그리고 다양한 원자들, 기타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주 원자인 네 가지를 레고 블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레고 블록 다른 네 가지 색깔의 블록으로 이제 조합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수소 3개, 산소 하나, 탄소 하나, 질소 하나 이렇게 비율에 맞게 딱 조합하면 짠 하고 생명이 딱 태어나고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자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과 그리고 DNA를 만들어내고 그 DNA 복제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생명을 다시 창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 기계라고 또 보통 생물학자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날의 진화는 이런 관점으로 진화를 해석합니다. DNA를 인간이 복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10억 분의 1의 확률로 실수, 즉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보면 아까 그 원소를 레고 블록이라 했잖아요. 이 조그만 레고 블록을 10억 개를 이렇게 순서에 맞게 배열한다고 했을 때 그 10억 개는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10억 개를 순서에 맞췄을 때 딱 한 가지를 실수하는 확률인데요. 그 한 번의 실수의 확률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가 일어난 그 생명체가 자연과 적응하면서 또 다른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진화론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진화론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바로 인간이 다른 외부의 원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원자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정교한 시스템, 그리고 DNA를 만들어내고 그 DNA 복제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는 그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초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진화에 대한 오늘날의 과학 이론은 현재까지의 어떤 관측과 연구, 공식이나 이론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실험하고 증명하는 것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은 즉 진화론과 빅뱅 이론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밝혀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이론을 공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10대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이론으로도 밝혀낼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과학 이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대화하고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학 이론들이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을 접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더 깊은 대화와 신앙의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6번의 교사 교육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모습을 조금 벗어나서 또 다양한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더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육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